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 만드신 다음에 여기 관련된 CSS.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만드셔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자, 골뱅이 캐릭터 셋 UTF-8 만드셨겠죠? 리셋이랑 만드셨나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리셋 CSS랑 하셨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자, 여러분 쓰신 게 맞는지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과 바디에다가 오늘 사이즈를 그냥 나중에 풀 화면 이런 것들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꽉 채운 화면 하나 만들 거죠. 자, 그리고 HTML과 바디와 그 다음에 따로 배웠던 자, div와 이미지 빼고 이미지 써야구나. 이미지 p, pre 뭐 이런 아이들 뭐 ul, ol, li, dl, dt, dd 그쵸?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없앨 것이고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아이도 없앨 것이고 자, 보더, 외곽선이죠. 없앨 거고 똑같은 선이긴 하지만 보더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도 0을 줄 겁니다. 눈이라고 써도 되긴 하지만 0으로 써도 똑같은 결과값이 먹기 때문에 저는 0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UL과 OL과 LI들 얘네들이 분립기호를 만드는 아이들이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라 논 처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 기억했었죠. 링크를 타고 가는 앵커라고 하는 이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줄이 생기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애라 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글자 색깔을 편하신 대로 색깔 입력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저는 inherit 부모의 성격을 따라와라 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 이거를 우리는 호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우스를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글씨 색깔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을 쓴다던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마우스를 올렸던 상황에 대해서는 글씨 색깔을 조금 어두운 검정색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글씨 색깔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HTML 바디 전체를 관장하는 이곳에다가 글씨의 색깔을 저는 333이라고 하는 색깔을 기본 컬러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밑에 거를 따라오기는 합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다가 HTML5 성격으로 시멘틱 구조를 위해서 헤더, 아티클, 푸터 또한 nav, 섹션, A사이드, 메인, 피규어, 그 다음에 피그, 캡션 등의 이전에 없던 요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게끔 블럭 요소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거를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에다가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했던 거는 common CSS였죠.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을 이렇게 통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자신 요소가 플롯 처리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아이들에 의해서 부모값이 높이값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만들려면 클리어픽스라고 하는 아이를 쓰고,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에 딸려 나오는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의 속성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가상의 요소를 통해서 컨텐트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따로 내용을 쓸 게 아니라 처리하려고 하니까 비워놓고 얘를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락 처리하고 가로값 그 다음에 높이값, 가로값을 꽉 차게 하고 높이값을 제로로 만들어서 흔히 제가 늘 얘기하는 판 밑에 깔려있는 판 형식으로 쓰겠다. 그리고 얘를 공식적으로는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었죠. 자, 클리어 자체는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걸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로만 처리한 거고요. 또 다른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기능에서는 해당하는 글자를 숨기고 박스를 보이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히든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처리했었습니다. 얘를 가로값을 0, 높이값을 0을 만든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해서 안 보이게 처리했던 거죠. 근데 때로는 얘 자체로 인해서 중간에 글자를 숨기는 처리하는 걸로 인해서 글자가 밑줄로 떨어지게끔 아랫줄로 줄바꿈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처리했었고요. Z 인덱스를 통해서 뒤로 슬쩍 빼게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스팬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서 크기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했던 거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기능을 처리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자, 약간의 추가 기능을 좀 드리자면 클래픽스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식들을 플롯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이를 띄우기 위해서 마진도 쓰죠. 네. 만약에 그런 마진을 쓴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클리어 픽스에 자식인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나 또는 마지막 둘 중에 하나를 마진 값을 날려주겠죠. 자, 마진 레프트를 할 것인가 마진 라이트를 할 것인가 정하시면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아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퍼스트 차일드 해놓고 마진 0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 아스타리스크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게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써버리면 좀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클래스 퍼스트 아니면 M0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옵션을 붙이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쓰다 보면요 그냥 직접 CSS로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확인하는 겸. 그래서 일단 저는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있었고요. 차후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디자인 파일을 또는 개념 파일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자, 오늘의 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살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선택자, 자, 두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인접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형제 선택자를 먼저 하고 인접을 할게요.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으니까. 자, HTML에서 요소끼리 만드는 것들 우리는 형제라고 했잖아요. 같은 레벨로 들어간 아이들을. 특히 LI들은 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무엇인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형제 선택자랑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놓고 보자면, 자,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야 되는 선택자는 NTH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택자는 먼저 얘기하자면 1등 어떤 경기를 했을 때 1등으로 들어온 것들을 first라고 하죠. 두 번째로 오는 것은 2NT라고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뭐예요? third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fourth, fifth 등등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TH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이 얘를 n번째, 넘버라는 뜻의 약자로 n번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n번째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nth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 먼저 볼 거고요. 이외에 추가적인 선택자가 있습니다. 바로 속성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A 태그 같은 경우는 속성이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harif라고 하는 애가 있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SIC 또는 ALT,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아이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성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HTML 문서 쪽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TML 문서입니다. 자, HTML 문서의 body에다가 간단한 세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부러 div에 id 웹을 처음에 가장 끝에 만들어 버리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굳이 헤더랑 이런 거 나눌 필요 없이 바로 쓸게요. h1에다가 선택자라고 쓸 거고요. 자, 첫 번째는 h2라고 쓰는 게 낫겠죠. div로 클래스, 자, 파트라고만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파트를 나눌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자, 첫 번째 들어있는 파트에다가 자, h2를 잡고 자,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개념을 담을 겁니다. 자, 리스트 형식이니까 ul로 잡을 거고요. 그 안에 자식으로 저는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자, 형제를 우린 영어로 시블링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쪽에서는 당장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용어상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U에다 클래스 하나 담을게요. 자, 클래스 저는 SIB라고만 쓸게요.
자, 시블링스의 약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썼어요. 자, CSS로 돌아가서 자, 일단 전체를 세팅해 줘야 되니까 웹에다가는 가로값을 960 정도로 주고요. 높이값을 오토 자동으로 처리하게 할게요. 자, 마진 오토 줘서 좌우 가운데 주고,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 톤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는 H1 그냥 넘기겠습니다. 무시하고. 자, 클래스 파츠. 자, 파트 영역은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 자,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고, 대신에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값을 저는 5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연하게 하나 줄게요. 물론 군데군데 살짝 공간을 띄워줘야 되긴 하기 때문에 마진 버텀 약간의 단위를 써서 슬쩍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L 높이값 새로 마찬가지로 처리하고요. 자, 늘 얘기 드리지만 계속 자동으로 들어가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무조건 다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안에 들어있는 LI들 가로값 100% 주고요. 높이값 30픽셀을 쓰겠습니다. 자, 약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색깔을 주어서 구분만 하도록 하죠.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별한 건 없죠? 자, 됐으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SIB였죠. UL의 이름이 사실은. 자, SIB에 우리가 자식 그러면은 꺽쇠가루를 썼죠. 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에 하나밖에 없다면, 그죠? 자식이 있다면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LI에다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가지고 흰색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하게 글자 색깔만으로도 얼마든지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식 선택자입니다. 자, 이때 제가 아직 우리가 NTH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세 번째에다가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클래스 해가지고 set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클래스 set 단순한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세 번째에다가 클래스 set이라고 쓰면, 클래스 set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저는 흰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흰색을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조건을 붙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set hover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서 마우스를 딱 올렸을 때 저는 이 03보다 뒤에 오는 다른 모든 형제들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한 줄 더 쓸게요. 그냥 셋에 올렸을 때 그 뒤에 오는 모든 형제들을 이란 뜻으로 물결을 쓰는 거예요. 그레이브를. 그러고 나서 li. 자, 형제 요소가 li니까 grave li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써버리시면 푸른색 계통의 색깔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CSS 상에서 자, 형제 선택자는 자, 방금 전에 보셔도 알 수 있고 약간 눈치가 채신 분들은 재빠르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자, 형제 중에서 자신의 형의 위치에 오는 요소는 해당되지 않는다인 거죠. 즉, 바꿔 얘기하자면 동생의 위치에 오는 요소만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CSS는 굉장히 유교사상이 잘 반영된 아이예요. 자기 형한테는 못해. 흔히 말하는 하극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너 해. 그러면 네, 너 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가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은 CSS고요. 반대로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즉, 동생이 형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CSS는 그게 아예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는 가능하지만 부모에서 자식한테 가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이것도 SIV에다가 액티브하면 어떻게 돼요? SIV라고 하는 UL 자체에다가 마우스를 누르면 색깔이 변하게끔, 띄면 돌아오게끔. 네. 자, 다시 얘기해요. 자, 물결은 형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는 자기 바로 뒤에 오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전체 모든 다른 형제가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형제 li에 대해서만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 인접 형제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선택자는 자신의 형한테는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아예 없고 바로 뒤 동사 같은 경우가 바로 뒤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만듭니다. 물결과 플러스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